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노후 불안으로 50대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즉 중장년층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과연 삼중고는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50대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성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50대가 인생의 전성기인데 직장 내에서는 은퇴를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또 직장 밖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는 입장이고, 또 자녀들의 학자금이라든가 자녀들의 결혼 비용 등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겁니다. 50대의 대표 특징은 뭡니까? 부모 봉양은 물론 자녀들 교육을 우선시해온 경향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대를 낀 세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되게 되면 자녀들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석박사 과정 하게 되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많은 교육비가 들어가지요. 또 특히 자녀들 중에 말이지요, 변호사가 되겠다고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면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다행인데 변호사 시험에도 실패하고 또는 로스쿨을 다니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이 많은데요, 합격도 못하고 이렇게 손실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호사 시험, 로스쿨이 청년 실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곤 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헌신적으로 부모를 공양하고, 낀 세대들이 부모를 공양하고 자녀들 교육에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요. 헌신적인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녀들은 의존적인 자녀들이 많습니다. 즉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캥거루족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성년 10명 중 60%, 6명 이상이 60%에 해당하는 사람이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성년이 되게 되면 독립이 필요한 연령 이후지요. 혹은 결혼을 한 이후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의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장년 부모가 다 큰 자식을 부양하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에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가 주는 밥을 먹고 산다고 맘모네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다 키워서 내보냈는데 도로 돌아왔다는 뜻으로 부메랑 키드라고도 합니다. 장기 불황이 한창이던 2000년대 일본 사회에서는 기생 독신자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녀 세대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느라 저축도 결혼도 못하고 부모에게 기생하듯 얹혀 산다는 뜻으로 기생 독신자라고 일본에서는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캥거루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캥거루족들이 주로 선진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 부담까지 겹치면서 중장년들의 더블 케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대부분들은 집 한 채와 자녀 둘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전형적인 중산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산층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려면 전셋집 마련 등 목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정작 본인 자신의 노후에는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보게 되면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고 자신에게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과는 달리 자식들만큼은 경제적 부담을 또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인들은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노후 불안감으로 인해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50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중병이라도 걸리는 날에는 눈앞이 절로 캄캄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간다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것입니다. 거의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적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누구나 힘이 없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혈액, 피가 없으면 어렵듯이 역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제 활동하는데 돈이 없으면 경제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역시 누구나 힘이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들에 대한 결혼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설령 집은 사주지 못할 망정이라도 아이들 결혼하는데 전세 자금을 마련해 주는데도 힘이 벅찹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다 보니까 역시 자녀들도 결혼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50% 이상은 결과적으로 노후 준비가 크게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중년층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은 은퇴 후 50대의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은퇴란 아버지의 역할이 상실되고 자아 정체감이 상실되고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지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소득과 소비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인 요인으로서 이런 50대들이 우울증과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에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0대 실업자 수가 15개월 연속 증가하여 20만 6천 명에 이르고 50대 고용률은 점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을 살펴보니까요, 50대 중반 무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50대 중반 이후 빈곤율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례적인 만큼 빈곤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40%를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 노인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4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짊어져야 할 빈곤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인 기준 최소 생활비가 190만 원이고 부부의 경우 2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들의 경우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와야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연금 액수가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 다른 노후 준비를 못한 분들은 노후 빈곤에 시달릴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금제도 개편이 시급한 실정 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노후소득 및 노후연금의 양극화를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살면 될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 집이 믿을 수 없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은 집 한 채밖에 없으며 그 집값이 버텨주면 좋을 텐데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버텨줄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지난 일본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노후 파산이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집값은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30년 전 일본과 판박입니다. 집을 팔아 생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1세대 베이비부모가 무려 710만 명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집을 팔기 위해 내놓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집값 역시 일본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 정년이 60세니까 장차 65세, 70세 그리고 80세까지 이를 연장해 나간다면 50대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급여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할 수 있는 터전만 만들어주면 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노후 문제는 거시경제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쟁과 다르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전쟁은 이미 시작하고 있는 셈입니다. 은퇴 연령, 퇴직 연령을 조정하는 제도적인 조정은 물론 연금 수급을 통해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조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합의와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만이 엄청난 파국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50대, 이대로 가다가는 이들의 상당수는 노후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커집니다. 50대 그들 스스로가 바라는 것처럼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문제가 시급한 겁니다. 작금의 노후 문제, 빈곤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0대 중장년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0대가 낀 세대로서 부모를 공양하고 자녀들을 케어하는 바로 더블 케어가 되겠습니다. 중장년층이 다 큰 자식들과 나이 든 부모를 모두 부양하는 이중고에서 본인들의 취업난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들의 미래가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현재는 취업이 안 되는 미취업 상태, 또 자녀들이 대학을 지나간다고 하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모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노부모와 미혼 자녀들을 동시에 부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부모의 간병 부담까지 커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현 실정입니다. 더블 케어가 중장년층이 2008년도에는 35%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는 고령사회로 이런 더블 케어가 42%로 증가했고요. 은퇴자들이 대부분 55세에서 64세는 그 더블 케어가 무려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자신의 일자리마저 간당간당한다는 점이 크나큰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45세에서 64세 성인 남녀 1000명을 전화로 조사해 보니 54%가 미혼 성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성인 자녀들이 취업난 등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며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중장년층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급격한 고령화로 이런 중장년층들이 간병 부담까지 겹치면서 중장년의 더블 케어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봉양해야 되겠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이제는 자녀들을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나면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대학은 물론 대학원 석박사과정까지도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청년층들이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제고에 주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런 단기 일자리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용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 및 보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확대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물론 중장년들의 취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장년층들이 삼중고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기 삶을 스스로 돌봐야 됩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몰빵하게 되면 우리 노후는 크나크게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회성을 높이고, 그리고 AQ라고 하는 역경지수도 높일 수 있도록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녀들이 스스로 벌어서 독립해서 경제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운동이 벌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만 19세가 되면 이제 성년으로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경제활동을 해야 우리 부모들이 노후가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중장년층들이 이래 자녀들의 독립성을 좀 심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경제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운동이 벌어지기를 기대해보면서 노후 불안으로 50대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장년 가장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 있으시면 많은 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또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